안녕하십니까. 42강 ITQ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7월 20, 오늘이 7월 29일이죠.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번의 시간 동안 기초과정을 진행할 건데요. 처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기초과정으로 슬라이드 크기 지정부터 마스터 작성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내용의 세부 순서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기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총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 ITQ에서 설정하는 페이지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추가해 놓고요. 슬라이드 총 6장 들어가죠. 추가해 놓고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 도형 작성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의 로고 삽입하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의 슬라이드 번호 삽입을 해서 문제 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1에 들어가는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시작 버튼에서 여기 돋보기 기호 있죠? 돋보기 기호에서 파워포인트 입력하세요. 파워포인트 입력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 실행하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 따다.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 빈 화면을 더블 클릭 따닥 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따닥. 네. 새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준비하셨나요? 자, 이제는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 클릭. 자, 디자인 탭 들어오셨습니까? 디자인 탭 들어오셨나요? 여기에서 끝에 부분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도록 합니다. 슬라이드 크기 선택. 자,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라고 할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 크기 지정 들어갈게요. 슬라이드 크기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지금 기본값이 지금 화면에서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잡혀 있는데 기본값이 아니라 저희는 ITQ에서 요구하는 A4 용지로 변경할 거예요. A4 용지로 변경하겠습니다. A4 용지로 변경 확인 되셨나요?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선택.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기본값 최대화 놓고 맞춤 확인으로 누르도록 할게요. 맞춤 확인 선택해 주세요. 맞춤 확인 클릭. 되셨나요? 네.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한 후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에 첫 번째 슬라이드 아직 한 개밖에 안 만들어서 하나의 슬라이드 창만 보이죠? 미리 보기 창을 클릭한 후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5번 누를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엔터 키 5번. 네, 여기 5번 누르게 되면 총 슬라이드가 6개까지 만들어집니다. 슬라이드 6장까지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슬라이드 창에 여기 슬라이드 창 미리 보기 버튼을 5번 눌러서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을 총 6장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제목 도형 작성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도형 삽입을 할 건데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보기 탭으로 들어가세요. 보기 탭. 자, 여기 하단의 맨 끝부분에 상단의 끝부분에 보시면 보기 탭이 있습니다. 보기 탭 들어가셔서 보기 탭 들어오셔서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자, 마스터 클릭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아까 있었던 화면과는 다르게 조정이 되죠? 다른 화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창이 지금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활성화가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 걸 선택할 건데 여러분 스크롤바를 확인하셔가지고 위로 올리셔서 스크롤바 위로 올리셔서 네,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리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창을 클릭하세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슬라이드 2-6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장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창 클릭하도록 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화면이 뜰 거예요. 슬라이드 2의 두 번째 장에서 여섯 번째 장에만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이 세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셨죠? 자, 이번에는 제목 도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으로 갈 건데요. 자, 여기 점점점점 작게 처리가 됐고 여기는 제가 하얀 빈 공간을 클릭해서 실선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슬라이드 텍스트 죄송합니다.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편집 이 공간, 하얀 공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두 번째 장에서 여섯 번째 장까지만 마스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창을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목 도형을 작성을 할 건데 제목 도형 작성하기 전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그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은 여기 버튼을 하얀 공간을 클릭해서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편집 창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조절점이 생겨 있죠? 선택한 상태인데 지금은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네, 저처럼 제목 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보셔서 이 텍스트 상자를 잠깐 위치를 이동시킬 거예요. 자, 위치를 이동시킬 건데 대각선 방향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여기 위에 있었던 이 친구를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주세요. 되셨나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부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이 들어가게 할 건데 제목이 들어가기 전에 도형을 먼저 넣을 거예요. 도형을 먼저 넣기 위해서
원래 있던 아이를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도형을 넣을 건데요. 도형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삽입 탭 클릭하세요. 삽입 탭 클릭.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버튼 찾아주세요. 도형 버튼 클릭. 도형 클릭. 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에 해당하는 도형들이 나오죠. 저희는 사각형 도형에서 도형 기본 사각형에서 여기 사각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할 거예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잘, 안 보이실, 화면을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각형 카테고리에서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여기 아이콘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 그림들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가져가셔서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도형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뜰 거예요. 제가 화면을 확대하면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려서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일단 도형 그룹의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사각형이라는 카테고리들 중에서 사각형 카테고리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여기 모서리,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클릭해서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드래그할 준비가 되면 마우스의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변경되었죠? 그릴 준비가 되었으면 마우스를 왼쪽 버튼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아까 선택한 도형이 그려지죠? 자, 마우스 손 떼고 도형이 삽입되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도형을 이제 조절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이 선하고 여기 선에 맞춰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은 이렇게 끝에 딱 붙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좀 올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선을 조절했고 이 도형 종이 끝에 맞춰서 올리고 이 정도의 여백을 주었습니다. 자, 너비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의 높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를 갈 거예요. 자, 그리기 도구는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조절점이 생기죠.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상단 제목 부분에 그리기 도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탭에서 크기 그룹이 있어요. 크기 그룹. 크기가 어디에 있느냐? 크기 그룹 여기 끝에 있습니다. 크기 그룹 찾으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크기 그룹에서 높이 입력칸에 3.2라고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 숫자를 지우시고 3.2라고 입력할게요. 3.2. 3.2 입력하신 후에 엔터 키 칠게요. 엔터. 엔터 키 쳐서 높이를 3.2cm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됩니다. 자, 도형이 삽입되었으면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 도형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노란 조절점이 있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도형의 모형을 좀 더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조절점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 도형의 모형을 변경시켜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윤곽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기 도구에 지금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조절점이 나타나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번에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을 찾을 거예요. 도형 스타일 그룹 여기 있죠? 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찾으셨나요? 도형 윤곽선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도형 윤곽선에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작은 목록 단추 누를게요. 작은 목록 단추 여기 있죠?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윤곽선 없음 선택. 자, 반드시 도형이 선택되어 있어야 작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도형 윤곽선 없음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형의 테두리 부분을 잘 보시면 윤곽선이 없어 있어요. 그죠? 윤곽선이 안 보이고 색깔 칠한 거에 의해서 도형 테두리가 이렇게 끝으로 마무리져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없음 처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녹색 강조 6이라는 스타일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활성화되어 있죠? 도형을 선택하셔야 나오는 탭이에요. 자, 도형이 선택되어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까지 찾으셨으면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버튼이 있죠. 도형 채우기 버튼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클릭. 녹색 강조 6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 바다, 여기 색상들마다 다 그 색상에 해당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 이름은 녹색 강조 6입니다. 네, 녹색 강조 6이라는 이 이름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리기 서식 도구 탭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 오셔가지고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나오는 색상들 중에 초록색 부분에서 여기 초록색 부분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색상입니다. 여기 있는 색상 녹색 강조 6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의 색상에 대한 문제지나 뭐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임의의 색상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녹색 강조 6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녹색 강조 6을 선택하시면 이런 색상이 되겠죠? 자, 녹색 강조 6 선택하면 이 색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선택 아직 안 했는데 화면 전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선택. 그래서 도형의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도형 삽입하기를 진행해 볼게요. 도형 삽입하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삽입 탭으로 가겠습니다. 삽입 탭 여기 있어요. 삽입 탭.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클릭합니다. 도형. 자, 도형 클릭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사각형 카테고리 안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맨 앞에 있는 도형 사각형입니다.
도형들마다 각자 또 이름이 다 있어요. 도형의 이름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해당 도형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도형에 대한 이름이 살짝 떠오를 거예요. 저는 확대하면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라져 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도형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사각형 그룹에서 맨 앞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도형을 그릴 준비가 되죠.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형을 길게 초록색 색상으로 들어갔죠, 지금? 초록색 버튼으로, 여기 파란색 버튼으로 직사각형 도형을 제가 그렸는데 이런 정도로 그려주세요. 자, 그리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의 위치 또한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여기 끝에 이 도형과 마찬가지로 이 선을 위치하도록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윤곽선 없음 처리를 할 건데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도형의 조절점이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에서 도형의 윤곽선 없음 처리를 할 거죠. 도형 윤곽선 들어가셔서 윤곽선 없음 선택합니다. 여기 서식 도구 탭에서 도형 윤곽선 들어오셔서 윤곽선 없음 처리해주세요. 클릭합니다. 도형 윤곽선 선택, 윤곽선 없음 선택.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도형의 색상을 좀 더 밝게 다른 색상으로 처리를 해볼 건데요. 녹색 강조 6, 40%더 밝게라는 테마를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도형 윤곽선에서 위에 보면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 색상이 세 번째 있는 여기 초록색 색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녹색 강조 6, 40%더 밝게라는 이름의 도형 색상이에요. 자, 해당 색상 선택하시고요. 이 색상으로 변경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 도형을 이 도형보다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에서 여기 끝에 보시면 정렬 그룹이 있어요. 정렬 그룹. 여기에서 뒤로 보내기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뒤로 보내기 클릭, 뒤로 보내기 클릭, 뒤로 보내기 클릭. 그러면 아까 있었던 도형이 여기 색상이 이 도형과 같이 변경되면서 뒤로 돌아갔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직사각형 도형이 이 도형보다 뒤로 가 있죠? 끝에 부분에 확인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